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사실 당일 단타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봉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렇지만 절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그 중에서도 저는 장대 양봉과 21선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동 평균선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얘는 잠시만요. 새로 만들기 한번 이렇게 보면 단기평선하고 장기평선이 있죠. 그래서 보통 생각을 하면 장기는 240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21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0일과 121선은 이거는 1년, 이거는 6개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는 62평선이 있죠. 그리고 단기로는 5일선과 21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보통 하는 게 급등주란 말이에요. 급등주는 당연히 5일선과 21선 이 관계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봐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섰어요. 우리는 급등주 매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1선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21선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건 아직 이 주가는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더 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머뭇 물론 음봉이 나오면서 머뭇거리기도 하겠죠.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는 양봉이면서 슬쩍 윗골을 달기도 하고 중간에 또 음봉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그리고 많은 교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지켜두는지 보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어떠한 지지선을 지켜주는지를 보면 이거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렇게 돌려나가는 차트, 제가 말하는 돌려나가는 차트, 왠지 위로 향하고 밥그릇 모양에서 제가 이제 밥그릇 차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U자 모형 차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뭇을 왜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기간 조정이거든요. 우리는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있고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건 이게 장대 양봉 어디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누르죠. 수익 매매에 적합한 거고요. 기간 조정을 줬다는 건 급등주가 조금 더 올릴 것에 무게를 두고 기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 UF 부분에서 이 캔들들이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1선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올까요? 20일은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20일 정도의 거래를 한다고 해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 당연히 최근에 주가가 좋아야만 이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위에서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어느 선 최소한 반전을 깨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머뭇 하면서 얘네들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제가 제 걸 기준 보면 이 장대 양봉이 240일을 뚫었어. 그리고 121선도 뚫었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가장 먼저 기울기를 달리하는 건 뭘까요? 21선이 물론 5일선은 당연히 먼저 하는데 급등하면은 5일선의 평균은 금방 바뀌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건 나중 문제고 21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240일보다는 121선이 21선보다의 기울기보다는 약간 다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누가 241선이 슬쩍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가장 완만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머뭇 할수록 이 121선은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이 240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골클이 나오죠.
121선과 241선의 골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 중간 어디에서 당연히 21선이 빨리 치고 가기 때문에 1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241선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이 캔들과 만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1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이 밑에 뭐 장기 이편선 120선이 따라오면 121선도 역시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때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울 수가 있는 이유가 21선을 깨면 내가 손절하겠다. 아니면 121선을 깨면 내가 손절하겠다. 아니면 이 종목은 손절할 게 아니야. 그러면 수익 매획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빨리빨리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역별인 상태에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21선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에코바이오 일봉 차트입니다. 제 차트는 빨주노초 파남보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일선은 빨간색, 노란색은 21선, 61선은 초록색이고 이 파란색이 121선, 이 핑크색이 241선입니다. 그러면 에코바이오가 4월 28일 날 이때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이 봉을 조금 더 뜯어서 보죠. 뜯어서 보면 자, 이 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과 121선과 61선, 21선, 5일선까지 모두 이 캔들이 뚫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초보분들은 잘 보이지 않으시면 이렇게 보세요. 어떤가요? 그 전날 볼까요? 그 전날의 캔들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5일선도 심지어 하향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시세가 들어오면서 자, 5일선 이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 5일선을 보니 이 121선을 뚫으려고 준비를 하네요. 그럼 그 다음날 시세가 더 나온다면 5일선과 21선, 이 빨간색과 노란색 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120일 정도 선은 가뿐하게 골든크로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딱 넘기면 어때요? 시가 갭이 무려 19%가 되니까 이 짧은 단기 임평선은 그새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골큰이 나옵니다. 21선이 61선 골든크로스 하죠. 그럼 그 다음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날 더 하락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음봉이 나오면 얘가 돌려주는지 아까 말씀드린 뭐죠? 여기에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캔들이 있어서 돌려 나갈 때 이렇게 요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조금 더 두는 편입니다. 음봉이 나왔네. 그럼 봅시다.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데 어디가 지지선이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자, 옆으로 한 칸 더 쑥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5일선 지지받고 상승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내가 지지선 못 세웠는데 얘는 가버렸잖아요. 아까 밥그릇 차트 못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그냥 더 좋은 거래대금과 더 좋은 주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관심을 보이죠. 그리고 어찌됐건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이렇게 바로 시세를 주면 당연히 당일 단타를 했겠죠. 1,000억 원 가까이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21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21선 어떻게 했죠?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요 부분에 요 캔들을 잘 보세요. 자, 노란색이 21선, 파란색이 121선인데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를 보겠습니다. 내렸네요. 왠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가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봤더니 그 다음날 저가가 5%까지 빠졌고 얘가 이렇게 그 다음날도 좀 내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분할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아직은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고 이탈선을 확인하는지를 보는데 보세요. 21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41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입니다. 도지 나왔네요. 저는 위에 있는 종목의 도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도지가 뭐죠? 올리려는 세력과 매도,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세력과 매도하려는 세력이 힘이 팽팽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를 유지하려면 어찌됐건 아직 이 종목은 여기 첫 번째 상한선의 종가 부분도 깨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더 꾸준히 관찰해야죠. 이렇게 기간 조정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꾸준히 관찰해야 되고 당일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얼마든지 줍니다. 그리고 살짝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지지를 딱 보세요. 지지를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캔들의 몸통은 지지를 받았지만 꼬리로 살짝 깹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초보분들이면 여기에서는 관찰을 더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용으로 쭉 보시는 거죠. 사실 도지가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날 보고 얘가 그 다음날 시가가 0.31이어서 고가가 6.2있기 때문에 짧게 2%, 3%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선을 보는 거죠. 자, 그림 지지선 나온 다음에 어때요? 다음날 고가가 19.54까지 갑니다. 말씀드렸죠? 21선이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 할 거라고. 그런데 무조건 다 이렇게 간다? 절대 아니죠. 여기 이 종목을 앞에 매물대도 없고 여기 기준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물론 에코바이오라는 이 종목 자체의 재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GNC 에너지랑 같이 갔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렇게 관찰했더니 왠지 돌려나가는 이렇게 점을 찍어보니 돌려나가는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21선 터치하고 이렇게 전고를 뚫었네요. 이 뒤부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처음 재료가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 연관을 한번 시켜봅시다.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 나왔죠? 첫 시세 나옵니다. 에코바이오 해가지고 바이오가스법이 하위 법령안에 입법 예고가 됐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오황 관련 사업 추진을 한다면서 에코바이오가 GNC 바이오가 같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지켜주죠. 그리고 돌려나가죠.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21선과 그러니까 이 장기 이평선의 이격이 상당히 멀었다. 이 이격을 좁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 주가가 올라줘야만 21선도 올라가면서 이런 골든 클로스가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차트를 볼 때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들의 모양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다면 매매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종목 굉장히 많죠. 한 종목만 더 볼까요? GNC는 마찬가지죠. 저는 역배열 상태에서 치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241선 여기 있죠. 그리고 21선 빠르게 올라가고 얘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나왔는데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빵! 그러면 에코도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빵! 이랬죠. 그래서 보면 얘도 여기를 지켜주죠. 한번 지켜주는 자리는 내가 대충 지지선을 그어보고 얘가 그 다음날 깨면 어떻게 되지 보는 겁니다. 같은 날 역시 5월 16일 역시 이렇게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최소한 내가 지켜줬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지켜주고 21선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나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성과 검질 꾸준히 하시면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급등주 매매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제가 오늘은 맘먹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이동평균선이 뭔지 단기이평선이 어떻게 해야 얘가 올라오고 기울기가 뭐고 241선은 어떻게 기울기가 완만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초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해 못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망치로 머리를 뚝 맞듯이 뭔가 깨우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기본으로 하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보는 지지선을 뚫었다. 뭔가 좀 더 강한 게 뚫었다. 이런 게 있다면 이 기준봉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내가 모른다면 최소한 박스권을 뚫는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얘네가 21선 근처에서 상승을 했네. 그리고 단기이평선과 장기이평선 이런 정도 이격이 있는데 얘네가 그러면 위에서 머뭇머뭇 거린 다음에 최소한 얘네는 21선이 올라오고 어떻게 할 때까지는 내가 관찰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셨겠죠?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몇 번이고 돌려서 많이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교육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